네, 이번 시간에는요, 스위치 케이스 구문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를 먼저 만들게요. src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 New 패키지. 그리고 패키지 이름은 as java switch 2번 이라고 할게요. 스위치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finish. 패키지를 만드셨으면 그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new. 무엇을 만들면 될까요? 클래스 만들면 되죠.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스위치 메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패키지 2번 패키지. 클래스 이름은 스위치 메인 2번.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이 있어야죠. 그리고 finish. 네, 파일 다 만들어졌죠? 만들어주셨죠? 네, 스위치 케이스 연습이에요. 스위치 케이스 연습.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까요? 시간을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무엇을 하냐면 0에서부터 9까지 사이에 0 이상 9 이하 사이에 정수, 난수를 만들어서 생성해서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if else를 가지고서 출력하는 거는 우리가 했었으니까 이거를 스위치 케이스로 해보시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난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랜덤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임포트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타입을 선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도구를 만들어야 돼요. 자바에서 뭔가 도구를 만들어내는 문법은 new라고 하는 게 있어요. new.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긴 우리가 스캐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선언을 스캐너라고 하잖아요. 그럼 new라고 할 때도 여기 있는 그 단어랑 똑같이 대소문자 완전히 똑같이 여기를 스캐너라고 하시는 거고요. 랜덤이라고 하는 그 객체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선언을 랜덤이라고 하고 그러면 new를 할 때에도 이거랑 똑같은 단어로 대소문자 완전히 똑같이 랜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할 때 그 생성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시면 그때 요건 이해가 돼요. 그때까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정수를 우리는 저장할 차례입니다.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해서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난수로 만드시면 됩니다. rand.next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떤 정수들을 만들 거냐면 0부터 9까지, 즉 0 이상 10 미만, 10 미만의 정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를 10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숫자가 만들어졌겠죠. 자, 어떤 숫자가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넘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실행 안 해봐도 어떻게 실행이 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자, 저장하는 것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이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를 출력해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되죠. 자, 이게 바로 계산식이에요. 제가 스위치 케이스문을 할 때 여기에는
또는 변수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식 또는 변수가 오는데 그 식이나 변수가 계산이 끝났을 때 어떤 케이스 하나로 같은지 다른지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숫자를요 2로 나눠보면 그 나머지는 케이스 0, 0이거나 또는 케이스 1,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고 케이스가 더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이거 말고 케이스가 더 있다면 디폴트 뭐 이런 것들 만들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그 경우의 수는 케이스는 0과 1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케이스가 0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렇지 않고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이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스위치 케이스 이해되십니까? 넘버를 이라고 할까요?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1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 두 개를 나눈 거란 말이에요. 0인 경우는 짝수죠. 그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짝수라고 출력하시면 되고 1인 경우는 홀수라고 출력하시면 되는 거죠.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실행만 해보시면 돼요. 자, 숫자 1은 홀수죠. 숫자 6은 짝수죠. 네, 어떤 숫자든지 간에 짝수와 홀수를 제대로 잘 구별을 할 겁니다. 어때요? 네,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네. if문과 조금 다른 점은 if문은 뭘 하는 거예요? if는 이 안에서 비교까지를 끝내는 거예요. 나눈 나머지가 0이냐 else 그렇지 않으냐 비교까지 끝내는 거고요. 스위치 케이스는 비교를 하지 않고 비교하기 전에 식까지만 딱 쓰는 거예요. 넘버를 2로 나눠보죠.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와요? 이 계산 결과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케이스를 가지고서 숫자가 0이냐 1이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스위치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 완벽하게 if, else, if로 바꿀 수가 있어요. if, else나 혹은 if, else, if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는 안 돼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인 경우, 80점 이상인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케이스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케이스를 90점 이상, 80점 이상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이번 시간에 정리해드리겠지만 숫자와 문자열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주신 분이 뭐냐면 여기를 굳이 1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디폴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브레이크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숫자를 2로 나눠보면 그 케이스가 0과 1밖에 없으니까 0이나 1 케이스를 하나만 만들고 0으로 만드셔도 좋고요. 1로 만드셔도 좋아요. 나머지는 디폴트로 하셔도 되죠. 네, 가능한 코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딩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만 되면 된다. 네, 이것도 같은 코드예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가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런 거는 약간 그 뭐랄까 그 개발자들만의 어떤 자기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네.
뭐 케이스를 하나만 쓰고 디폴트를 쓰느냐, 아니면은 케이스를 두 개를 쓰고 디폴트를 쓰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은 그 개발자들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거죠. 둘 다 뭐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둘 다 괜찮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요. 스위치 케이스가 if else로 전부 바꿀 수는 있는데 if else는 스위치 케이스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케이스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케이스에 사용되어 될 수 있는 제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에서 new 그리고 패키지 에듀점 자바점 저희 스위치 세 번째죠. 스위치 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3번 그리고 피니쉬 해주시면 되고요. 패키지를 만드셨으면 거기서 new 그리고 자바 클래스 세 번째죠. 그래서 스위치 메인 3번이라고 하시고요. 메인 메서드 체크해 주세요. 패키지 이름은 스위치 3번이고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스위치 메인 3번.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니쉬 하시면 됩니다. 자, 스위치 3번 패키지 밑에서 스위치 메인 3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프로그램 시작점이 되는 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스위치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어떤 식이 온다 그랬죠. 계산에서 어떤 결과 하나가 만들어지는 식. 변수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 변수를 가지고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 그런 계산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이 오고 중괄호를 쓰죠. 중괄호 안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뭐 케이스를 사용하죠. 중괄호 안에서는 케이스, 뭐 케이스 뭐 C1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코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케이스 뭐 C2 하고서 또 어떤 코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등등등 뭐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스위치 케이스 구문에서 케이스에 사용되는 자료 타입. 케이스에는 어떤 자료 타입이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 케이스 구문에서 이 계산식의 결과가 케이스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계산식의 결과가 1인지, 2인지, 3인지 혹은 계산식의 결과가 0이거나 1인지 이렇게 계산식의 결과가 어떤 하나의 자료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자료는 반드시 첫 번째 정수 타입이에요. 정수 타입이거나 이렇게 할까요? 사용될 수 있는 자료 타입은 정수 타입이거나 문자열 타입이거나 또는 이넘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넘 타입이거나 세 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수 타입에는 바이트 가능하죠. 셔트 가능하죠. 인트 가능하고 롱 가능해요. 특별한 종류의 정수가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죠? 문자들의 유니코드 숫자 코드 값을 저장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정수 타입. 문자열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대문자 S예요. 대문자 S. 여기까지는 저희가 공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2가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야 이넘이라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케이스에는 정수이거나 혹은 문자열이 올 수 있다. 정수나 문자열이 아닌 다른 것들은 올 수가 없다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 주의할 게 케이스에는 실수 타입, 플롯, 더블과 같은 실수 타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사용 안 돼요. 사용하시면 안 돼. 정수이거나 문자열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이거나 문자열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볼까요? 더블은 무슨 타입이에요? 실수 타입이에요. 실수 타입.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1.2345 이렇게. 이거는 실수 타입 변수죠. 자, 스위치 X. 당장 에러 납니다. 당장 에러가 나요. 자, 에러 내용 볼까요? 에러 내용을 보시면은요. 빨간펜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 주셨잖아요. 뭐라고? 스위치에서 사용되는 value 값은 더블 타입을 cannot 쓸 수 없다요. 쓸 수 없다. 어떤 것들만 쓸 수 있다? only. 어떤 것들만 쓸 수 있다? int value. 문자열. 그리고 enum이라고 하는 타입들만 permit. 허용된다. 라는 뜻이. 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정수 타입 쓸 수 있다. 문자열 타입 쓸 수 있다. enum 타입 쓸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타입은 쓸 수가 없다. 실수 타입은 쓸 수가 없다. 이거 에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안 되는 거예요. 케이스 1.1 브레이크라거나 케이스 1.2 브레이크 이런 코드는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 너무나 당연한 얘기냐 하면 1.1 하고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1.1하고 1.10은 같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1.1하고 1.10은 같은 숫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두 개가 다른 숫자라고 생각해요. 유효 자리 숫자가 다른 거예요. 저장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필연적으로요. 그 저장되는 방식 때문에 실수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3.3333 이렇게 무한히 쭉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실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저장 못해요. 0과 1로만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감수하고 자릿수를 어느 정도에서 자른 다음에 그 한도 내에서만 숫자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3.333333이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3.3333 4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잘려가지고요. 아니면 3.3333 3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저장 방식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스위치 문에서 케이스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타입은 사용을 못해요. 이해되셨죠? 왜 실수 타입은 안 되는지. 자, 이거는 안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코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밑에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첫날 한 거죠. 이거는 주석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까지 전부 주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래 코드는 에러가 발생한다.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를 그대로 남겨둬 버리면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자, 우리가 스위치 메인 1번과 스위치 메인 2번에서 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정수 타입을 했었어요. 인트를 다뤘죠, 인트. 기억나시죠? 자, 볼까요? 스위치 메인 1번을 볼게요. 스위치 메인 1번을 보시면 넘버라고 하는 변수 타입을 보시면 이게 인트 타입. 정수 타입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정수가 1이냐, 2냐, 3이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었죠. 1, 2, 3 스위치 케이스에서 사용되는 이 값은 정수 타입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정수 타입. 그죠? 스위치 메인 2번 보세요. 스위치 메인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계산식이 들어가 있어요. 계산식이 들어가 있지만 일단 넘버가 뭐예요? 넘버가 무슨 타입이에요? 인트 타입이에요. 인트 타입에 있는 값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요. 여기 있는 내용이 그거죠. 그러면 이 결과도 뭐예요? 결과도 인트가 되겠죠. 0이나 1 둘 중에 하나를 갖기 때문에 어떤 숫자든지 간에 어떤 정수든지 간에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그것 역시 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스가 0, 1 이렇게 인티저로 나오는 거죠. 인티저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인트 타입. 근데 정수는 인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트로 쓰셔도 되고 쇼트로 쓰셔도 되고 인트나 롱으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캐릭터는 원래 문자 하나를 저장하는 변수지만 컴퓨터에서는 메모리에 문자 하나가 저장될 때 어떻게 저장이 된다 그랬어요? 자바는 UTF-16이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그 문자에 해당하는 2바이트 정수를 저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의 특별한 타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가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그거는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부분에서 캐릭터 타입이 사용되는 경우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요. 캐릭터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ch라고만 할게요. 캐릭터. 여기 a라고 하는 거를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영문자에는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종료를 해주셔야죠. 영문자는 소문자와 대문자가 있어요. 근데 소문자와 대문자는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네. 소문자와 대문자는 다르다. 자바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한다. 그래서
소문자로 A라고 쓴 것과 대문자로 A라고 쓴 것은 서로 다른 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소문자 A든 대문자 A든 그냥 무조건 A라고만 출력을 하고요. 소문자 B든 대문자 B든 그냥 무조건 B라고만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어떻게 스위치 케이스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스위치 캐릭터를 비교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캐릭터는 소문자 A일 수도 있고요. 캐릭터는 대문자 A일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또는 캐릭터는 소문자 B일 수도 있고요. 대문자 B일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한 칸 이렇게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디폴트 하나만 할게요. 디폴트. 자, 일단 뼈대만 이렇게 잡겠습니다. 뼈대만. 자, 이 얘기, 자, 여기서는요, 제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모든 케이스에 브레이크를 넣지 않고요. 두 개의 케이스를 묶어서 한 군데에서만 브레이크를 썼어요. 소문자 A인 경우, 대문자 A인 경우 브레이크. 소문자 B인 경우, 대문자 B인 경우 브레이크. 소문자 A도 아니고 대문자 A도 아니고 소문자 B도 아니고 대문자 B도 아닌 경우 디폴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출력을 할 거냐면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냥 대문자로 A. 대문자든 소문자든 전부 다 대문자로만 출력을 하려고 해요. 대문자로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대문자로 B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요? 네. 이 컴퓨터는 대소문자 A와 대소문자 B는 이해를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글자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컴퓨터인 거예요. 작성 되셨습니까? 자, 작성되신 분들은 실행해 보세요. Run as Java application. 자, 실행 문장이 출력된 문장이 한 문장만 출력이 됐어요. 자, 왜 그런지 보죠. 왜 그런지 보면은요. 변수 ch는 문자열 타입인데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소문자 A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A. 자, 스위치. 어떤 곳으로 갈 거냐 이거예요. 스위치 어떤 곳으로 갈 거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뭐죠? 소문자 A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뭐가 붙어 있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소문자 A라고 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엇을 만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여기는 출력문이 실행이 되고요.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스위치를 끝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스위치를 끝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무엇을 만났죠? 메인 메서드의 끝을 만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문자 A를 넣어보세요. 대문자 A를 넣어보시면은요. 그리고 실행해보세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문자 A만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경우에는 변수 ch가 어떤 케이스죠? 어떤 케이스냐면 대문자 A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대문자 A라고 하는 케이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모든 스위치 케이스를 빠져나간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이 안 돼요. 여기만 실행이 되고 끝나는 거죠. 대문자로 B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대문자로 B로 넣고 실행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캐릭터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이 대문자 B예요. 자, 그럼 어디로 점프? 대문자 B라고 하는 케이스로 점프. 대문자 B라고 하는 케이스로 점프해서 거기서부터 쭉 실행. 실행하는데 무엇을 만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문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자 B라고 하셨을 때도요. 똑같죠. 캐릭터에 저장된 거는 소문자 B. 그럼 여기서 스위치는 소문자 B의 위치로 점프. 소문자 B의 위치, 소문자 B인 케이스. 여기서부터 쭉 실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코드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인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코드 실행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케이스의 역할은 뭐다? 단순히 스위치문에서 어디로 건너뛸 거냐, 몇 번째 라인으로 건너뛰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그게 케이스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B, C 이외에 다른 문자를 넣으시면 그땐 여기서는 기타 이렇게 나오죠. 얘를 넣었을 때에는 케이스 A도 아니고요. 케이스 B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디폴트로 가겠죠. 여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것도 정수 타입이에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 타입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무슨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수 타입을 사용한다. 정수 타입을 사용한다. 네. 그다음 정수 타입 이외에 다른 타입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무슨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 스트링 타입, 문자열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놈은 제가 나중에 다루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열까지만 한번 해보고 저희 이번 시간 그만 하도록 하죠. 한 5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쉬는 시간 조금 넉넉하게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스위치 케이스에서 문자열이 사용되는 경우. 스위치 케이스 부문에서 문자열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타입이 사용되는 예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회사를 가시면 회사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직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 수평적인 기업 문화 그래가지고 직책이 없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뭐 다들 매니저라고만 부른다거나 아니면 무슨 프로님 이렇게만 부른다거나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이전 어떤 그 직급 체계, 뭐 예를 들면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순서로 그런 직급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뭐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그 다음에 선임연구원 다음에 보통 수석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책 이름은 문자열이 되겠죠. 자, 문자열을 선언해 볼게요. 스트링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자,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 같으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는요. 변수 타입을 뭐라고 선언하시면 되죠?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트링이라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등호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저장해 주시면 되냐면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문자 열두를 주시면 됩니다. 네. 과장님, 부장님 두 명만 있다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부장이라고 합니다. 부장. 자,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스위치 구문에서 포지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은 정수, 문자열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케이스, 부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인 경우 케이스, 과장님인 경우. 그리고 부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닌 경우 디폴트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위치 케이스에서 문자열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사용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문법은 똑같아요.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식이나 변수, 그 다음에 중괄호, 블럭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블럭 안에는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물론 브레이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디폴트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부장님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할까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죠. 회사를 혹시 다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회사 다니다가 회사 간두시고 뭐 다른 분야로 이직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수강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아마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연말이 되면 뭐 하는지 아실 거예요. 회사에서 연말에 인사평가라는 거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연말에 뭐 보너스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연봉이 뭐 얼마가 인상이 되기도 하고 많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 적게 인상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연말에 인사평가를 하지 않더라도요. 인사평가 없이 뭐 그 부서별로 뭐 부장님은 몇 퍼센트의 보너스, 뭐 과장님은 몇 퍼센트의 보너스, 일반 사원은 몇 퍼센트의 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보너스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문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은 뭐 50% 보너스 이렇게 하고요. 과장님은 40% 보너스 뭐 이렇게 하고요. 부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30% 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보시면 돼요. 네. 부장이죠. 부장이면 여기 이렇게 와요. 그러면 뭐죠? 보너스를 50% 받는 돼요. 자, 여기를 과장으로 바꿔볼게요. 과장으로 바꾸면 스위치에서 어디로 점프하겠죠? 케이스, 과장으로 점프를 하겠죠. 그럼 보너스 몇 퍼센트? 40%. 됐죠? 네. 과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닌. 그럼 또 어떤 직급이 있을까요? 사원? 사장님. 사장님 해볼까요? 사장님? 부장님도 50%, 과장님도 40%를 받는데 사장님은 30%만 보너스 받는데요. 착한 사장님이네요.
썰렁했나요? 네, 이렇게 문자열을 이용해서 스위치 케이스를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위치 케이스 구문에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 다시 얘기하면 케이스에 사용될 수 있는 타입이에요. 스위치의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 다시 얘기하면 케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타입은 정수이거나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다. 정수나 문자열 이외에 다른 거는 올 수가 없다. 특히나 주의하실 거는 실수 타입, 플롯이나 더블과 같은 실수 타입으로는 무엇을 만들 수가 없다? 스위치 케이스를 만들 수 없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문자열, 스트링을 사용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각각 예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